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 어느 과목으로 합격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수 하셨는지? 저는 전남 지역 응시했고, 영어 과목 이번에 2022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험이 사수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이제 임용닷컴에서 선생님들 같이 선택해서 공부해 주셨는데 그 선택 이유하고 또 좋았던 점이 있다면 우리 이제 선생님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1학기는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반기부터 노량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이 있는지 사실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부족한 게, 오랜 수험 기간 동안 인풋은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웃풋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 답안을 교정해 주시고 또 개별 첨삭을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팀을 찾아봤을 때 최시원 팀이 가장 저에게 적합했고 그 선택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시원 팀은 리라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 7, 8월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토요일에 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라이팅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강사님의 모범 답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강생들의 다양한 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도 있지만 또 조금은 부족한 답변도 있어서 좋은 답변에 대해서 좋은 점은 취하고 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저런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세한 해설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수험 생활을 통해서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해설지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 복습을 할 때는 저 혼자서 이해를 못하거나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팀의 경우에는 정말 강사님들마다 신경 써서 만든 해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영어학부터 보자면 영어학은 강사님이 어떤 원서에서 문제를 출제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발췌 부분을 그 해설지에 이렇게 해설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영어학을 조금 더 원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도 그 부분만 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영어교육학의 경우에 최시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떤 기출과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수록해 주셔서 기출과 해당 문제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영어와 문학의 경우에는 일반 영어도 아주 어려운 해석이나 또 문학도 아주 어려운 해석의 경우에 해석도 친절하게 달아주셨고 또 그 문학에 대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나 서머리 등을 수록해 주셔서 정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그러면 강의나 자료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공부법이 있다면 좀 소개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학원 강사를 병행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는 그냥 80%는 일반 영어, 20%는 뭐 영어학, 영어 교육학 정도로 정말 소수의 시간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영어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학 과목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평일에는 원서를 대부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TG, 트포, AP, 그리고 인투랭을 반복해서 정독했고, 그리고 신텍스랑 SG는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저희가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해당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평일 동안 입력했던 인풋을 정교화하게 제 지식을 정교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일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해설지를 통해서 복습을 했고 영어학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서 부분도 발췌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었다면 그 원서를 찾아서 다시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음성 의문론 룰 도출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따로 스터디를 구해서 최진호 교수님의 모의고사와 그리고 기출을 4문제 정도 하루에 월요일, 토요일까지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어 교육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부터 삼수까지 정말 많이 TBP랑 PLLT를 읽었어서 책이 좀 달아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과감하게 원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기본서가 거의 다 원서를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님의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평일에는 읽었고, 영어학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는 그 인풋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론은 라이팅 세미나에서는 제가 영어 교육론에 대해서 다시 리라이팅 해보지 않고 모범 답안만 보고 이런 부분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 이런 부분은 들어가서는 안 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영어 교육학 기입형이 정말 약했어서 PLLT, TBP, PELT, HLL 등에서 대해서 글로서리 스터디를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문항씩 외우고 10문항씩 출제하는 스터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입형 문제에 정말 도움이 됐고, 또 최시원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모의고사에 한 번씩 정말 헷갈릴 만한 그런 기입형, 어려울 만한 기입형이 나와서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형 문학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형 문학은 거의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일요일에 복습할 시간을 갖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답안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라이팅 세미나가 있고, 그때는 다른 수강생들의 답안도 들을 수 있고, 또 그 모범 답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안을 토대로 목요일에 다시 리라이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2번의 리라이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수아 교수님께서 복습 유인물을 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키워드를 찾아보고 또 토픽 등을 찾아보면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 답안의 구조화를 잘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MD 단어는 항상 외웠는데 제가 기억력이 정말 좋지 않아서 하루 지나면 까먹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오늘 데이 1을 외웠다면 다음 날에도 데이 1을 다시 외우는 그런 패턴으로 단어를 계속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까지도.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김수아 교수님께서 항상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문학은 정말 기출만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작품을 보기보다 기출을 확인하고, 기출에서 이런 방향을 원하는구나, 이렇게만 또 이해를 해도 문학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한 아주 예전 문제부터 2회독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아 교수님 기출 문제집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 스터디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영어 서술과 또 문학 서술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스터디원들끼리 하루에 두 문제씩 문제를 올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그냥 피드백은 의무로 두지 않고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물어보는 경우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도 느끼지 않고 상호 피드백도 줄 수 있어서 이 스터디도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모의고사 7, 8월, 9, 11월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희가 쉬는 시간마다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대한 그 질문하실 분들은 복도에서 쭉 서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혜림 쌤이 네. 최다 질문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주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자신만의 합격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질문 많이 하신 거, 그거 플러스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3수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고 내가 만약 교사가 되지 않으면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노량진에 마음 먹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비결이라고 그냥 한다면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고 진짜 올해가 아니면 나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량진에 올라오기도 했고 아무래도 지방에서 노량진에 올라오게 되면 비용이 정말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 합격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힘드셨을 텐데 체력하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가 혹시 비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올해는 정말 체력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3수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헬스장도 다니고 산책도 해서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딱히 힘들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올해만큼은 노량진에 올라와서 사실 산책하는 시간도 조금 아깝기도 했고 좀 헬스를 가거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져서 사실 체력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꼭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아하는 운동, 뭐 산책,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조깅 등 하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탈은, 저는 원래는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한 4수 정도 하다 보면 멘탈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수 정도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이 먼저 취업을 하고 또 저만 제자리에 있고 여러 사람들은 변하는 걸 보면 되게 멘탈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 올라오면서 그냥 카톡이랑 SNS 같은 거를 다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를 차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부하는 동안만 그냥 카톡이랑 SNS 같은 거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전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히려 그렇게 친한 친구랑 가족과만 연락을 하니까 멘탈이 오히려 저는 더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SNS나 카톡을 탈퇴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노량진 졸업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선생님이 되실 분한테 격려 한마디 또는 자신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할 자격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선생님들 다 되실 자격이 있는 건데, 이 시험이 어렵고 소수의 인원만 뽑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정말 그 서술 기입형 하나 맞고, 뭐 소수점 감점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격려의 말이라기보다 약간 저 같은 사람도 됐고 그리고 이제 사수까지 해서도 이렇게 저는 사수만의 1합은 처음이거든요. 공립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를 보시고 약간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